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8월 주도주가 될 이 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무조건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성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8월에 급등이 기대되는 대장주 주식 공개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6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고요. 최근 이슈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시장 전망까지 직접 총정리를 해놓은 리포트니까 꼭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기법 강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 삼성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8월 주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10배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이슈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운명의 8월이 왔습니다. 운명의 8월이 뭐냐? 항상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그런 날은 무슨 날이었냐라고 한다면 모너리스크가 생기거나 또는 해소가 되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뭐 사실상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병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잘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석방을 하거나 그런 이슈였는데 이번 8월에 이 사면 및 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강조를 하고 언급하던 삼성전자의 이 로봇이 이번 8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 주식 10배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집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 로봇 이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있냐면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가장 최근에 AI 로봇의 진심이로 아이로봇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을 인수합병했고요. 아마존이 추진한 인수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로봇 청소기를 선보인 아마존이기에 신사업 화장에도 아마 속도가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아이로봇을 2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2002년 로봇 청소기 룸바를 출시한 기업이고 미국 MIT 인공지능 연구소 회원인 콜린 앵글, 로드니 브룩스, 헬렌 그레이너 등이 설립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린 앵글은 CEO로 남아서 이 아마존 인수 후에도 함께 하기로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연구 개발 그리고 AI로 개발에도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엔드투엔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아마존이 물류 쪽에서는 진행이 되지만 그 다음으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룸바 비슷한 AI 로봇 청소기 아스트로를 공개하긴 했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로봇과 자체 AI 플랫폼인 알렉사와 이 서버를 통해서 아마 발전을 계속 해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초대형 기업들이 로봇에 진심으로 진출하고 인수합병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 한다면은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2조 2천억을 주고 진심으로 인수를 했구나.
진심으로 로봇 사업에 정말 확장할 생각이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죠. 테슬라가 이번 AI 데이를 2를 9월 말에 오픈하는데 최근에 테슬라 하는 거 보니까 로봇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라는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 일론 머스크가 못을 박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못을 박았냐? 이번에 머스크가 얘기했죠. 다음 달 말 옵티머스 로봇 보면 놀랄 것이다라고 이번에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7월, 8월, 이 6월, 7월 달에 옵티머스를 공개한다 말은 했으나 진짜 공개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다음 달 말에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놀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달 말 9월 말에 공개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새 티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 머스크가 지난 4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회사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로봇 손이 심장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내달 9월 30일 AI 데이 행사에서 옵티머스를 공개했다고 한 번 더 밝혔습니다. 그래서 AI 데이 2부에서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이다. 다음 달 말에 그렇게 될 것이고 멋진 기능들이 많이 소개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이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반려기능, 그러니까 사람 옆에 있어주고 어떻게 보면 노인 돌봄 기능까지 가능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옵티머스는 사람의 크기와 사람의 몸무게가 비슷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도 172cm에 몸무게도 57kg 정도로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컴퓨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맞춤형 센서와 작동 장치를 갖춰 실체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요. 오토파일럿 카메라는 머리 전면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운반 용량은 20kg, 데드리프트 68kg, 이동 속도는 8km로 사람과 같은 손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센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달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바로 휴머노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은 이전에 유출된 사진에서 2004년 영화 아이로봇의 NS5와 비슷하지만 머스크는 터미네이터와 같이 사람의 적대적인 로봇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터미네이터 아니면 아이로봇 하면은 대부분 사람한테 결국엔 적대심을 강하고 또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게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에게 우호적인 로봇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사람이 로봇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AI에 대해 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을 우려할 게 아니라 AI가 사람을 정말 훨씬 말도 안 되게 뛰어넘는 게 더 두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는 유능한 팀이 있고 9월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6월에 나온 얘기죠. 근데 이걸 사람들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완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히 9월 30일에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하는구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다? 최소 9월 30일까지는 로봇 이슈가 있다 없다? 로봇 이슈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저는 로봇 관련주를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로봇 또는 그를 넘어서는 로봇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로봇을 우리가 쓴다라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생각이 과연 우리가 이르다라는 생각이 맞는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드론, 키오스크도 로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거는 기계냐 아니면은 로봇이냐에 대한 경계선에서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어떻게 다를까? 드론과 키오스크도 로봇일까? 로봇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로봇은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기로 자리 잡았지만 이게 로봇인지 아닌지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대략 32조 규모에서 얼마까지? 대략 지금부터 한 6-7년 안에 200조 이상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 몇 배? 로봇 시장이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겠구나. 로봇에 진출하는 만큼 이 10배 시장을 충분히 독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합병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대정의는 스스로 보유한 능력으로 일을 수행하는 기기입니다. 그럼 드론과 키오스크 역시 로봇이냐? 그래서 거기서 답은 뭐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 부르면 로봇이고 아니라 부르면 아니야. 답이 애매하죠. 로봇의 범위를 넓게 보면 컴퓨터부터 드론, 키오스크까지 모두 로봇이지만 또 어떤 기준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의 범위라는 게 방금 얘기한 대로 스스로 보유한 능력으로 일을 수행하는 기기.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게끔 해주고 검색을 하게끔 해주는 게 컴퓨터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뭐 농약을 뿌리든 카메라를 찍든 수행을 하죠. 키오스크도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주문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대정의로 보자면 맞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금 현실 상황에서 현실적인 로봇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기본적으로 국제 로봇 연맹의 기준에 따르고요. 모든 로봇을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서비스용 로봇은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고요. 산업용 로봇은 제조 로봇입니다. 용접, 이송, 물류, 사람의 힘으로 좀 부족하고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수행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안전장치가 동반돼야 됩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세분화되고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나 구조, 특히 수술 같은 곳에서 쓰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빙을 하거나 하는 로봇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흔히 우리는 이 가정용에서 쓰는 이 자동 청소기 전부 다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주류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당연히 이제 차량을 조립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만들거나 하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2년 기준에만 약 38만 4천 대 서비스용 로봇이 13만 1,800대, 약 3배 이상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동 로봇이란 개념도 안전 기능을 갖춰 인간과 로봇이 함께 협동 운용이 가능한 로봇을 의미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협동 로봇은 뭐 산업용이나 서비스도 똑같지만 산업용에 가깝다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드론과 키오스크도 로봇에 포함이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등 킥보드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10배 성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은 우리 일상에 이미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내 삶에 키오스크가 있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드론이 있을 때 당황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미 로봇이 들어와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성장은 이미 시작됐고 이 10배의 성장은 말이 6년, 7년이지 정말 몇 년 안에 이뤄질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보다 정부에서도 로봇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봇이냐라고 한다면 달 착륙선 그리고 탐사 로봇 우주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로봇을 이번에 연내에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보시면은 가칭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착륙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달 탐사 로봇 기술 개발 등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명실상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강력하고 촘촘한 우주 개발 전략을 실행하겠다. 일단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다누리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로부터의 이제 이 이득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돼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사 그리고 다누리에 본인들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인 달의 극지방 촬영을 하는 셋도캠을 다누리에 실었다는 것이 우리 기술력을 입증하고 이제 나사가 우리가 우주개발 파트너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경제 로드맵에 포함되는 차세대 발사체는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정직궤도 대형 위성, 달 착륙선을 싣고 발사하는 로켓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리호의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 착륙선의 경우에도 달 표면에 연착륙해 표면을 탐사하고 지질, 우주 환경, 연구 자원 추출 및 채취 등등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달 탐사, 자원 채취 등을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주 산업이라든가 우주 교육, 우주 서비스, 우주 관광에 대한 로봇 그리고 발사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달 탐사 로봇 우주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비행선도 우리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 달을 탐사하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정부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또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거를 누가 현대차가 확실하게 발표를 했죠. 아, 알겠습니다. 정부가 우주로서 로봇을 발사하고 로봇을 만드는 거 알겠는데요. 우리도 할 거야. 현대차가 달 탐사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달 표면을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차 기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6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에는 요구되는 전략과 방안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기술 개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에서 협의체 참여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달표면 130도에서 170도로 오가는 극한 환경에서 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내구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충분히 이 미래를 좀 대비함으로써 우주에서도 날아다니고 우주에서도 탈 수 있는 이 탈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현대차가 이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현대차가 이미 우주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우주 로봇을 만듭니까? 그냥 가서 뭐 탐사하고 그게 아니죠. 바로 자율주행 또는 그 우주에서 사람이 갔을 때 사람이 입고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누가 현대차가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웨어러블 로봇 레벨 4 자율주행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선구자로 뛴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틱스와 AI 자율주행 기술을 수년 전부터 확보해 모빌리티 분야의 선구자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일원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서비스 로봇인 스팟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 시장에 선보이면서 로봇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 내 조직인 로보틱스 랩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AI 서비스 로봇, 그다음 로보틱 모빌리티 등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용 착용 로봇 맥스와 장시간 근무하는 현장 작업자를 보조하는 백스, AI 로봇, 다리, 로보틱 모빌리티, 아이오닉 스쿠터 등을 공개했고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라이드,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을 결합한 로보 셔틀 등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AI 연구소를 설치해 AI 기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구나. 웨어러블 로봇
자율주행 레벨 4 등등 해서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현대차는 로봇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현재 개발하고 만들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다? 웨어러블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조 로봇, 그리고 아까 모빌리티 로봇, 그리고 레벨 자율주행 레벨 4까지 해서 로봇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아니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길래 지금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결국 미래는 뭐냐면은 현대차의 이 전망은 미래 도시,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이제는 스마트화가 돼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고 그 공존하는 모빌리티, 그 공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겠다가 현대차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로봇 중심이 아닌 로봇이 사람을 돕는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간 중심의 도시고요. 지상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주요 인프라는 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시티 비전을 공개를 했고요. 세계도시 정상회의에서 그린필드 스마트 시티 마스터 모델을 축소형 모형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상적인 미래도시 비전을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물류, 로봇이 물류하겠죠. 친환경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지하에 위치해 지상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도시 어느 곳에선 보행거리 내에서는 자연이 위치한 구조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을 했고요. 건물과 용도는 밀도에 따라 구분되고 자연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낮아져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자연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뭐다? UAM, 바로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죠. PBV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는 2020년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날아다니는 비행기죠.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안에서 일도 하고 차고 다니기도 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다목적 차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브 모빌리티 환승 거점입니다. 자동차든 항공이든 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허브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통신, 관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로봇들의 기술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목표는 뭐다? 결국엔 미래 도시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현대차의 미래구나. 현대차의 미래는 바로 스마트 시티 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으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원래 뭘 발표하기로 했죠? 원래 발표하기로 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삼성 첫 로봇 제품, LG전자 상표권 가진 잼스 대신에 P셈으로 로봇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첫 상용화 로봇 제품이 8월에 공개될 전망이었죠. 원래 2022년 8월. 그래서 첫 로봇 제품 이름은 잼스가 아니라 P셈으로 로봇 외골격 슈트, 보행 보조용 로봇 등 25개 부문을 아우르는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잼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공개를 했었고요. 이름은 피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8월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보행보조 로봇을 개량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고 아마 보행보조 로봇도 출시가 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의 이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관절에 착용을 해서 사람이 좀 더 걷기 편하게 하거나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이 웨어러블하게 바꿔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잼스란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피셈으로 상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복부 운동, 뭐 신체 단련 기구, 운동용, 전기 근육 자극 바디 등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삼성전자는 이번 8월에 로봇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로봇 공개가
아직 안 됐죠. 왜 안 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다. 지금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명박, 이재용 사면대나 오는 광복절 특사 심사위원회가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현재 심사하고 있고 발표는 아마 12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마 이번에 거의 90% 확률로 사면이나 복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8월 12일에 복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로봇 출시부터 시작해서 M&A까지 아마 쉬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0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9월 30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1등주가 뭐였죠? 유일 로보틱스가 1등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영우 DSP도 로봇주라 볼 수 있고요. 에브리봇, 로보로보, 그리고 우린 PTS로 보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세요? 매수하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1선 근처에 와야 매수하는 거고요. 영우 DSP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해도 깨지 않아도 되니까 21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21선 깨지 않아도 됩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근처는 와야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린 PTS도 21선 근처는 와야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21선 근처에 오면 깨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사면이 제일 중요하고 플러스로 테슬라 9월 30일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죠. 휴머노이드 공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이랑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꼭꼭꼭 들어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8월 10일, 9일, 8일, 5일, 4일 매일매일 추천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들어와서 무료로 종목도 확인해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 시황 매일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자로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거, 당일 기대가 됐던 거, 뉴스와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에 폭우가 내렸죠.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 폭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 해서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슈 다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